지금 추가로 속보가 좀 더 들어왔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와 또 김성태, 방용철 씨의 그 출정 기록을 살펴보니까 당시 이화영 씨가 얘기한 그 술판이 벌어졌다고 주장한 그 7월 3일에 출정 일지상으로는 오후 4시에 이화영 씨가 수원지검 검찰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시간 5분 뒤인 5시 5분에 구치감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수원 구치소로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날은 4시에 검찰청 나와가지고 1시간만 있다가 다시 수원지검으로 수원 구치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은 그보다 한 2시간 전쯤에 먼저 검사실 들어갔고 이화영 씨가 검사실을 떠날 때 모두 이미 구치감으로 내려간 것으로 지금 출정 기록상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출정 기록상 7월 3일에 도저히 술판이 벌어지기 힘든 그런 지금 동선이 확인됐다는 게 지금 연합뉴스의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 아까 그 변호사님, 송 변호사님께서 진실에는 모순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뭐 그 말이 입증될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분명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변호인 측이 또 다른 얘기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7월 3일이 아니라 사실은 뭐 다시 더듬어 보니 다른 날짜 또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다른 날짜도 식사하지 않고 구치소 복귀했대요. 그게 지금 또 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과연 내일 모레 이 이슈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감도를 보면 아마 국민들께서 진실을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누구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는 이미 거의 다 결론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민주당의 태도예요. 조금 전에도 항의 방문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실이면은 검찰을 해체해야 될 정도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사실이 아니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정치 공세를 하면서 답정너식으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런 모든 주장들에 관해서 과연 책임질 수 있는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당 대표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당 대표급에서 이것은 답변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시에 술판이 벌어졌다고 하는 그 당시에 저녁에 김성태, 방용철 두 사람 없었다. 이건 이미 확인이 저희가 됐고 추가로 이화영 씨 본인도 1시간 만에 검찰청사를 떠났다는 거예요. 네. 이게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네. 사실은 만약에 정말로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술을 통해서 회유를 하려 그러면 말하자면 조사 초기에 밤샘 조사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1시간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일, 1시간 조사받으면서 술 먹으면서 이야기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점으로 다 얘기했습니다만 7월 3일이든 7월 5일이든 거의 조사가 거의 다 99% 끝난 상태에서 몇 가지 팩트 체크하는 정도였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맥락이 안 맞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조금 입장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 처음부터 이것이 연어집이라고 하는 연어를 샀던 집도 지금 배입돼서 없어요. 거기서 삼계탕 집도 바뀌었어요. 예. CCTV도 없어요. 이제 그런 어떤 팩트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사실이라면을 전제로 해서 너무 많이 가고 있다. 저는 총선 이후에 아무리 정권심판론이 득세하고 민주당이 거의 야권이 180석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걸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변호인의 그 답변 속에서 내부 모순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정 정도 좀 휴식기를 가져야 되고 이재명 대표도 첫날부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100% 사실일 것이다. 그걸 잡아서 계속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추동해 가고 있는데 100%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면 민주당도 다시 고민을 하고 회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 이 논란을 키웠던 장 본인이기도 합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구속 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와서 다 한 방에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하고 모여서 작전 회의를 했다는 게 이게 검사 승인 없이 가능합니까? 대명천지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어떻게 이런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심각한 일입니다.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게. 검찰이 이 점을 지금 밝혀야 합니다.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재명 대표가 100%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아까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 이후에 이화영 씨의 변호인이 입장을 냈거든요. 거기 보면 술 마신 날짜를 확실하게 특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뒤에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금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날짜라던가 장소라던가 이런 것에 조금씩 변동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변호인 측에서도 아마 본인과 조금 더 좀 더 대화를 나눠봐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고 네. 결국에 이제 객관적인 기록을 쥔 쪽은 검찰일 것이고 검찰 측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발표하다 보니 본인들의 입장에서 혼선이 있는 부분들을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좀 보강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께서 이 사안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언급하신 것은 결국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술병이 무엇이었고 술을 얼마나 마셨고 보다도 이제 검찰이 이 좀 회유하려는 시도가 있었느냐 그리고 공범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을 한 공간에 모아두고 뭔가 작전 회의를 시키듯이 그런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국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당 입장에서도 지금 검찰 측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내고 있고 지금 방금 우리가 속보로 들었던 그런 구체적인 기록이 나왔던 만큼 여기에 대해서 당의 대응 방향도 한 번 더 고심해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화영 씨 측과 또 검찰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전해드리면서 좀 시간이 길게 간 것 같은데요. 내일도 또 혹시나 이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